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크립토 시장의 가장 큰 호재 딱 하나만 꼽으라면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크립토 시장 가격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SEC에서 프랭클린 템플턴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신청을 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묶어서 파는 ETF를 승인했습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랬어? 비트 이도 됐는데 섞어서 파나 보지? 근데 왜 가격은 이 모양이야? 하고 그렇게 눈길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ETF를 승인했는데요. 비슷한 겁니다. 해시덱스라고 하는 미국의 똑같은 자산운용사입니다. 규모는 좀 더 작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ETF를 미국 SEC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 또 다른 코인이 포함이 됐을까요?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올해 10월 달만 해도요. 신청을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이름이 나스닥이 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붙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해시덱스와 나스닥이 공동으로 크립토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덱스 펀드 ETF 앞에 나스닥이 붙습니다. 나중에 나스닥에 당일 상장이 되겠죠. 어찌됐건 이것을 예전에 신청을 했었는데 최초의 신청은 6월달, 올해 6월달에 해시덱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것 좀 신청 좀 승인 좀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요. 8월달에 한 차례 연기를 했다가 10월달에 뭔가 수정 제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향후 더 많은 코인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트 이더 외에 다른 게 들어가나 싶어서 제가 이것을 조금 파본 거죠. 알고 봤더니 나스닥 코인 지수 ETF에 포함된 코인이요. 사실 몇 개 더 있습니다. 비트와 이더,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체인링크,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유니스왑 총 9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홈페이지를 가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승인됐던 크립토 지수 앞에 US가 붙죠. 그 US ETF에는 이 9개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비트와 이더만 포함이 됐습니다. 9개 코인을 묶어서 파는 ETF는 아직은 미국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파봤거든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해시덱스 나스닥 크립토 지수 ETF가 있는 반면에 지금 1번에다가 앞에 US만 중간에 끼워 넣은 겁니다. US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들어가는 것은 비트와 이더만 승인이 지금 된 거고요. 총 9개가 들어간 것은 알고 봤더니 버뮤다 증권거래소에서 지금 상장이 됐습니다. 버뮤다. 그리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9개 코인은 미국 사람은 못 사는 걸까요? 버뮤다는 참고로 영국령 작은 섬입니다. 위치가 어디 있나 봤더니요. 이 미국 그 플로리다, 캐롤라이나주, 그러니까 미국의 남동부 해변, 그러니까 쿠바 옆이고요. 이게 그 대서양 쪽에 있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여기에 지금 9개 코인 그게 이제 어쨌든 상장이 됐는데 자,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해시덱스 홈페이지 한번 가봤습니다. 보니까 해시덱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ETF 이게 이제 9개가 들어있는 그 ETF고요. 보니까 뭐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솔라나 ETF, 메타버스 ETF, 디파이 인덱스 ETF,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 플랫폼 인덱스 ETF 엄청 많죠. 뭐가 이렇게 많아? 제가 그래서 한번 상품 설명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각 이제 투자 상품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상품 설명서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9개가 들어있다는 크립토 인덱스 ETF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요. 최소 10만 달러의 투자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1.4억 원이 넘어갑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좀 힘들죠. 그 지금 9개 섞여 있는 그 ETF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근데 미국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봤더니 해외에서만 가능할까? 지금 Investor Qualifications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이걸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버뮤다 거래소를 통해서 지금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9개 섞여 있는 ETF. 다만 이 Private Placement는 우리말로 하면 사모펀드예요. 일반 개인들, 특정 개인들, 조금 이제 부자인 사람들에게만 별도로 공급하는 사모펀드는 적격 미국 기관 투자자에 한정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여기에서 그 지금 조그만한 회사의 조그만한 펀드 억지로 이렇게 사기가 굳이 지금 이렇게 살 수요는 제가 볼 때 뭐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에 상장이 되거나 뭐 뉴욕 증권거래소에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홍콩, 유럽, 싱가포르, 소위 말하는 선진국 증권 시장에서는요. 새로운 투자 상품, 뭐 새로운 파생 상품, ETF, 뭐 지수 이런 게 나오잖아요. 보통은 개인 투자자들은 위험하니까 지식이 너희들 없지. 리스크 관리 너희들 못하잖아. 초반에 사는 것을 개인들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요. 아까 보셨던 적격 투자자에 한해서 먼저 허용을 합니다. 보통은 대형 기관 아니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자산을 가진 자산가들에 한해서 먼저 시장을 문을 보통 열어둡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겠죠. 사람들, 기관들, 부자들이 잔뜩 쟁여놓은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되겠죠. 좀 더 자산을, 펀드를 안전하게 수탁시키겠죠. 보관해주겠죠. 법적으로 제도가 미비했던 게 보완이 되겠죠. 그때야 비로소 일반 시장, IPO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큰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때 일반인들이 보통은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좀 안전한 것 같아. 일반 개인들도 이제부터는 뭐 맘 놓고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패턴이 실은 뭐 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존 뭐 주식이다, 그 전에 뭐 금이다, 예전부터 다 이렇게 실은 100년 이상 이런 패턴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계속 한번 이거 저의 어떤 개인적인 로직이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에릭 발추나스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블룸버그 유명한 ETF 애널리스트입니다. 2025년 크립토 ETF의 하역, 그러니까 이제 웨이브는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거잖아요. 2025년 크립토 ETF 많이 쏟아질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멀티플 여러 가지 코인 ETF 그 중에 무엇을 포함할 것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당연한 거고요. 솔라나, XRP, 라이트코인을 포함할 거야 라고 예측을 했었죠. 저는 내년 가장 큰 호재는 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실은 알트코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 알트코인 현물 ETF가 될 건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승인하는 거. 솔라나 ETF, XRP ETF, 카르다노 ETF 하나씩 이렇게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여러 개, 아까 묶어서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이거 승인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트나 이더는 사실 유동성에서 사실 그 사람들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에 비해서 이더의 수요가 솔직히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시가총액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기관들이 와서 우르르 달려들 때 이 코딱지만한 코인에 개별 ETF를 하는 게 자산운용사 측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수요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은 탑 10, 탑 20, 탑 30 코인들을 우량 코인 ETF 만들어서 지수에 연동시켜서 무제한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전 둘 다 보고 있긴 합니다. 둘 다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고 이 뉴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 이게 11월 4일자거든요.
미국의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지수 ETF 승인을 검토 중이다. 정확히 그 명칭은 이겁니다.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입니다. 이게 승인이 된다면, 이제 막 신청했는데 승인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이 벌써 들어가 있죠. 솔라나와 아발란체와 같은 알트코인을 보유하는 최초의 미국 ETF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이 5가지의 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76.5%, 이게 비중이 똑같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시총이 크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더리움 대략 17%, 솔라나 4.3%, XRP 1.6%, 아발란체 0.5%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금 5가지죠. 11월 4일에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이거 ETF 승인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제 게시가 됐고, 최종 결정까지는 240일 이내에 SEC에서 이거 승인 혹은 거절을 반드시, 그러니까 연기를 할 수는 있지만 240일 내에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경쟁자를 보셨죠? 해시덱스와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 친구들의 특징은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안전빵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섞어서 ETF를 승인해 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내밀었고, 그레이스케일은 조금 더 과감한 베팅을 한 겁니다. 비트 이더만 넣은 게 아니고 아까 보셨죠? 솔라나, XRP, 아발란체까지 집어넣어서 승인해 주세요라고 지금 서류를 내민 겁니다. 프랭클린과 해시덱스의 안전한 베팅은 우리의 예상대로 승인이 이미 됐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레이스케일은 다소 위험해 보이는 베팅이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240일, 11월 4일부터 대략 8달 후까지가 최대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9월까지 해서 승인 혹은 거절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가 들어오죠. 특히 첫 해, 뭐 이제 트럼프가 특히 이제 초반 1년, 이게 뭐 레임덕이 빠르게 시작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초반에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모로 집착할 것으로 제가 볼 땐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늦어도 내년 9월 전에 이게 승인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해시덱스, 다른 코인들, 그 이제 펀드 지수로 만들어서 ETF 지금 뭐 팔고 있나? 지금 미국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뭐 팔고 있나 봤더니 스마트 계약 컨트랙트 플랫폼, 뭐 솔라나, 이더리움, 카르나도, 아발란체, 니어, 폴리곤, 아비트럼, 스위, 인터넷 컴퓨터, 폴카닷, 옵티미즘 어쩌고 저쩌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이미 지금 펀드로 ETF로 만들어 놨고요. 디파이 지수 ETF도 있어요. 뭐 아베, 유니스왑, 메이커, 이더리움, 체인링크 어쩌고 저쩌고. 메타버스 ETF도 준비해서 이 메뉴판 이거 묶어서 파는 겁니다. 섹터별로 이더리움, 엑스 인피니티, 갈라, 슈퍼버스,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어쩌고 저쩌고. 그레이스케일이 실은 이 친구 해시덱스보다 더 앞서갑니다. 이 섹터가 뭐 AI도 있어요. 거기는 뭐 디파이, 뭐 스마트 컨트랙, 뭐 이더리움 뺀 거 각자 이제 개별 신탁 상품도 다 있잖아요. 훨씬 더 상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아직 미국에서 그 지금 승인 받지는 못했거든요.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와 이더는 팔지만 나머지는 ETF 형태가 아니고 신탁 상품으로 예전 방식으로 팔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 현물 ETF 지난 10년간 거부를 당했었거든요. 근데 누가 신청하니까 바로 신청을 승인을 해줬습니까? 블랙락이었죠. 10년간 거부를 했지만 블랙락이 신청서 내자마자 6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이더리움은 근데 어땠습니까? 심지어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는데 이더리움은 같은 해 7월 달에 승인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더리움이 승인이 됐다는 얘기는요. 실은 뒤에 솔라나, 아발란체, 니어, 뭐 알고랜드 어쩌고 저쩌고 헤데라 이 지금 도미노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그 뒤는 와르르 무너지게
원래부터 그렇게 지금 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알트코인 현물 ETF가 각계전투로 승인이 될지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승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는 필연적이다. 극도의 포모가 닥칠 겁니다. 알트코인 지수 최근에 한 45 정도, 뭐 얼마 전에 굉장히 과열됐던 거에 비하면 많이 수그러들었고요. 제가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계속 얘기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지금 59%가 살짝 넘었거든요. 23년도 거의 40%도 안 됐다가 61%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떨어졌다. 54.7%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59%까지 올라온 겁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졌죠. 이 말인즉슨 비트 더미가 올라갔다는 것은 알트코인은 더 크게 하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게 하락할 것이다. 단 이런 식으로 물결을 그리면서 페이크 주면서 눈속임 주면서 떨어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다른 지표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반드시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인간의 탐욕 지표입니다. 인간이 탐욕, 예를 들면 나 비트코인만으로 뭐 1억을 투자했는데 2억이 됐네. 난 여기서 만족해. 나는 여기서 이제 시장을 다 팔고 떠날 거야. 이게 되면 제 말이 틀립니다.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으로 1억을 벌었다. 이더리움으로 하면 2억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솔라나로 하면 2억 5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그 돈을 묶고 더블로 트리플로 그 밑에 있는 코인으로 주르르르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내년에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대략 40%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비트 도미넌스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아직 우리가 팔 때가 아니고 지금 실은 좀 더 쟁이기에 좋을 그런 시즌입니다. 비트코인 저가 매수 관심이 굉장히 급증했다. 예전에 이만큼 사람들이 저가 매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8월 5일 블랙 먼데이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뭐 청산된다 카던데 하면서 공포가 있었었죠. 제가 비트코인 10만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자 저항선,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밑으로 좀 이제 뭐 밑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어려울 때 중장기적인 차트를 한 번씩 보시면 또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라인 위에 있는 한 상승장이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먼저 비트코인 200주, 이제 위크 무빙 에버리지는 20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사실 이 선에 지금 닿았다라는 건요. 조금 과장합니다. 적금 깨고 집 팔아서 코인 살 때라는 얘기였고요. 정확히는 2015년 1년 내내 이 라인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2018년 말 2019년 초 한번 닿았죠. 2020년 3월달 코로나로 인한 폭락 때 이 선에 한번 닿았습니다. 22년과 23년 거의 2년 가까이 이 선 심지어 밑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이때가 FTX 테라 루나 때 있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선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입니다. 사실요, 이 선에 닿는다는 것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드물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예요, 실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22년과 23년 유독 길었죠. 충분히 기회는 항상 그래요. 지나고 나면 난 너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다. 그때 네가 안 산 거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길게 보시면 지금은 뭐 가벼운 기침 정도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비트코인 200일 이동평균선, 아까는 주였다면 이번엔 201입니다. 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장 혹은 상승세다 이렇게 보시면 얼추 맞고요. 이 밑에 지금 들어가 있다 하락세다 혹은 하락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선 한참 위에 있죠. 뭐 지금 상당히
솟구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하락장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면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잠깐 저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각자 알아서 실은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팩트, 18일 연속 이더리움 ETF 누군가 샀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는 순유출,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다, 이제 마이너스, 이제 이더리움을 산 게 아니고 누군가 조금 팔았거든요. 하지만 블랙락에서만큼은 순유입, 순유출이 없었습니다. 안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15일 연속 누군가 샀었는데 이제는 뭐 끝이 났다. 누군가 좀 팔았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블랙락에서는 누군가 비트코인을 이 조정에도 팔지 않았다라는 지금 데이터입니다. 12월 NFT 판매액이 뭐 6.3억 달러, 4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솔직히 22년과 23년도 NFT, 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NFT 메타버스 누가 이거 주목했습니까? 죽었다. 사실 뭐 2년 내내 메타버스도 죽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확정된 미래는 맞을 것이다. NFT 뭐 여러 가지 그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가치, 디지털 희소성입니다. 또 디지털 명품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것이죠. 저는 이게요, 사이클 상승장, 뒤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다시 붐이 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코인 투자로 돈을 번 영 앤 리치들 있잖아요. 2030 부자들이 뭐 이제 우리도 이제 돈 좀 이제 많이 벌면 명품 신발, 명품 가방 꼭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NFT입니다. 그 무슨 그림 파일 하나에 수십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코인 투자, 이 소위 말하는 이 MZ 세대들은 딱 보자마자 저거 20 몇 억인데 저거 30억인데 바로 알아요.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순간이 지금도 시작이 됐겠지만 내년에 찾아올 겁니다. 그때 팔고 떠나시면 됩니다. 물론 NFT는 디지털 희소성 그 이상의 것이긴 합니다. 우리 나중에 뭐 신분증이다, 우리 우리의 모든 가치, 뭐 운전면허증이고 뭐고 이 안에 다 실은 블록체인 안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증명서, 증명을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메타버스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을 그 NFT를 투자자 심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NFT가 막 각광을 받는다. 슬슬 빠져나가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멘틀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레이어 2 실은 저도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이름을 잘 모르는 것도 심지어 있습니다. 레이어 2만 많습니까? 레이어 1은 많을 것 같은데 레이어 1, 레이어 2 이게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여기 이쯤 되면 사실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 코인들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이 코인들 가격은 다 오르는 거 맞아? 라고 하는 뭐 원초적인 질문이 떠오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는 되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똑같이는 아닌데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말이 있죠. 이걸 제가 과거 역사 속에서 똑같은 현상이 실은 있었거든요. 19세기 말입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철도 붐이 일었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철도 회사들 많이 생겼고요. 그냥 노다지 시장이었습니다.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었죠. 최근에 20세기 인터넷 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닷컴 버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코인 붐이 일고 있는 겁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시대를 풍미했던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그러니까 그 가치죠. 망입니다. 네트워크에 돈이 몰리지 않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공통점. 실제 수요, 필요했던 것보다 초과 공급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공통점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철도 없습니까? 지금 에너지, 석유 기업들
인터넷 다 사라졌습니까? 그건 아니죠. 다만 그때 어마어마했던 우후죽순 일어났던 업체들 다 파산했죠. 극소수만 생존을 해서 독과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블록체인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0 다 사라져 버릴까요?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다만 수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도산을 하고 극소수가 살아남아서 뭐 지금 인터넷으로 치면 빅테크 기업이 되겠죠. 각 분야의 1, 2, 뭐 1, 2, 3 정도 살아남아서 독과점을 이루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세력들의 코인, 미국 뭐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월가, 전통금융이 이미 침을 발라놨던 그 코인들 위주로 사고 가급적 쌀 때 사자. 그래서 묵혀놓으면 묵혀놓을수록 이길 수 있다라는 간단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코인이 더 안전해지면 뭐 지금 뭐 은행의 보관도 실은 미국 그 SEC가 못하게 SEP 원투원 회계 지침 이상한 거 해놨잖아요. 뭐 이것저것 뭐 살 수도 없고 뭐 사면 코인을 이제 자산이 아니라 부채 마이너스로만 기록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이거 이제 다 사라질 겁니다. 안전해지면 각종 알트코인, 파생상품, ETF, 지수, 섹터별 어쩌고 저쩌고 홍수를 이루겠죠. 그때 기관들, 스마트머니는 전량 매도를 하고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하락에 시원하게 베팅을 할 겁니다. 그때 일반인들 어떻게 될까요? 또 고점에 전 재산만 잃으면 차라리 다행일 때가 또 올 겁니다. 내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과 한 10일, 20일 전에 우리나라 비상사태가 있었죠. 소위 말하는 예상도 할 수 없었던 계엄빔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이 끝날 것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회복을 했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패닉셀을 하셨던 분, 이제 다시는 매수 기회가 없을 것 같았지만 그랬습니까? 불과 며칠 안 지나서 조정이 왔잖아요. 쉽게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게임입니다. 근데 왜 4848 감정 매매, 뇌동 매매 하면서 진짜 10년간 큰 형님들이 이 판을 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눈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고 뒷단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 이 다 끝났어요. 준비가 끝났고 축포만 열면 되는데 그 기회를 왜 발로 지금 걷어차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조정이 뭐 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기억하실 거는 큰 손들이 10년간, 사실 10년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코인판을 철저하게 기억했고요. 이 정도가 지금 상승의 끝이다. 이게 한때 유행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블랙락은 절대 20배 이상 가지 않는 자산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네러티브로 뭐 RWA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요. 한때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은 여기에 투자를 안 하시는 게 100번 타당합니다. 이미 수천조 원 시장이에요. 이미 뭐 a few trillion 달러는요. 이게 뭐 수천조가 이게 무슨 어디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시장이 이미 됐습니다. 앞으로 5년이요. 수경원의 시장이 되고요. 10년, 15년 지나면 수십 경원의 시장이 됩니다. Everything will be tokenized 될 거예요. 모든 것이 토큰화 된다니까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철도 위에 다 태워서 사고 팔고 페이먼트 시키고 뭐 메타버스 하고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 내년에 극도의 포머를 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포기를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결론은 뭐냐? 돈이 있으면 좀 주우시고요. 근데 우리가 뭐 항상 돈이 있습니까? 화수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없으면 잠깐 잊으시고요. 지금 뭐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뭐 크리스마스 오고요. 뭐 연말 연초 모임도 있으시겠지만 좋은 주말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